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이종훈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부터 식량 원조 협약을 통해서 남아도는 쌀 5만 톤 개발도상국에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쌀 750만 톤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무상 원조를 해줬는데요. 이제 대규모 해외 식량 원조에 나서는 겁니다. 식량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식량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자랑스럽긴 합니다만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합니다. 연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주민은 여전히 식량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곁에 굶주리는 동포가 있는데 쌀 한 톨 보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지난해에도 북한은 69만 톤이나 식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반면에 지난해 국내 쌀 비축량은 350만 톤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해마다 30만 톤씩 초과 생산된 까닭입니다. 이것을 연간 5만 톤씩 해외 원조에 쓰더라도 여전히 재고가 넘쳐나죠. 단 한 사람, 김정은만 생각을 바꾸면 기꺼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도와주겠다고 해도 싸우자고 달려드니 달리 방법이 없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죠. 남북관계 그리고 북방경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개념이 잘 서지 않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봅니다. MBC와 KBS 지금 공영방송 총파업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정상화 해법으로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2부에서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에 안보 위기 상황 속 여야의 북핵 대응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 토론해 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열렸죠. 지금 관련 소식들이 계속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그리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겠다. 이런 구상이죠. 하지만 지금 남북 관계가 또 녹록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단으로 러시아에 직접 다녀오셨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재호 의원입니다. 네, 이번 그 한러 정상회담 그 의미부터 일단 한번 짚어주시죠. 예, 6차 핵실험 이후에 미리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핵실험 이 과정에서 4강 중에 러시아 정상을 먼저 만났다는 것, 이것과 우리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 강화하자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또 신경제 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상 외교였다고 봅니다. 네, 오늘 그 공동 성명에서 주목할 대목 어디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 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순서를 본다면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양자 간 경제 협력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북핵과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순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예. 예, 한러 간에 협력할 과제들이 남북러 삼각 협력 과제만큼이나 지난 특사단 다녀오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사실은 대북 원유 중단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측에 요청을 했는데 네. 푸틴 대통령이 거절한 거 이거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새삼스러운 이야기라기보단요. 제가 특사단으로
그 푸틴 대통령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와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러시아의 북핵 핵과 관련한 근본적인 기조가 민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 제재 압박에 이 경로만 가면 김정은이 북한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도구밖에 되겠냐. 네. 그러면서 민간인들이 피해를 너무 본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이야기고요. 그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네요. 아, 그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푸틴 및 러시아 외교의 일관된 논리였다. 예,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동안 계속 좀 북한을 좀 두둔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행보를 보여왔는데 앞으로도 그걸 바꾸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두둔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한 것 같고요. 러시아나 푸틴 대통령의 생각은 대화와 이 개방 개혁을 통해 가지고 네. 중국이 제안했던 그 쌍중단 뭐 이런 것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해법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오늘 또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 관련한 얘기도 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6차 핵실험으로 해서 당분간 이거 좀 성사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예, 솔직히 맞는 말씀이고요. 특사 다녀와서 대통령께 보고 드릴 때 남북러 삼각 경제 협력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설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러시아가 한국에 요구하는 그 경제 협력 그 숙제가 한 20가지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북러 그 국경지대 협력보다는 그것이 좀 더 실효적인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이 숙제들을 같이 해나가는 것이 더 경제협력적 측면에서는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고 했더만 굉장히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유조선 15척 한국에 네. 발주를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푸틴 대통령이. 네, 이거 혹시 사전에 뭐 좀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조선협력은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그 연해주라고 아시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즈베즈다 조선소라고 대단히 큰 규모로 조선소가 이제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네. 이전에 그 대우조선에서 쇠빙선도 납품을 했고요. 그래서 15척을 추가로 한국에 발주하고 뭐 이런 것들의 관계에서는 이미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됐던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럼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민간 기업에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경제협력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의 진출을 잘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잘 하면 성과가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조선협력은 굉장히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그 조선 기술이나 또 이 금융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많이 따라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극동 개발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주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최적의 파트너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고요. 네. 중국하고는 뭐 아다시피 좀 역사적으로 견제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은 아직도 영토 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또 과거에 전쟁을 치렀던 관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국이 어떤 기술력이나 자본력 이런 걸로 봤을 때 최적의 파트너다 이렇게 입을 모으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도 이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청사진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뭐 시야 가스관 국내 도입 문제라든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성과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성과가 좀 있을까요? 이 역사를 잠깐만 보면요. 사실은 말뿐인 걸로 그친 게 아니라 중단된 거죠. 그 네. 핵심 이유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산 이런 것들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이미 나진 컨트러스라고 협력 SPC를 세워놓고 있고요. 2008년에.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2013년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지분 70% 중에 일부를 대한민국이 인수하는 협정서까지 이렇게 사인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걸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북핵이나 또 미국의 제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걸음을 좀 빨리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예, 이번에는 한국 러시아 협력 이것을 먼저 지렛대로 해서 좀 실질적인 좀 협력이 되면 남북러 협력도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지금 6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은 지금 한미일은 굉장히 대북 지금 압박 수위를 더 좀 높이고 있고 또 추가 제재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러시아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우리하고는 좀 보조를 안 맞추는 그래서 계속 이 북한을 좀 돕는 식의 그런 방향의 행보를 또 보일까요? 어떨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 이후에 조금 기류가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측의 요구를 좀 세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극동 개발에 아주 초미에 있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러 그 지역이 아닌 한국과 러시아 간의 극동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러시아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화답을 해주는 이런 유인의 어떤 내용들이 좀 담보가 되면 러시아 측도 이후에 이제 극동 개발을 위해서 우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동 개발을 지렛대로 해서 대북 제재에 함께 동참하도록 조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이런 작전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요 러시아 측의 경제 협력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화답을 못한 그런 지난 과정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남북러 관련해서 나진 컨트라스 지분 인수하고 물류 협력하는 협정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인까지 하고 난 뒤에 더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신뢰가 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리 측에서 좀 약간 소홀히 한 소홀히 한 측면이 사실상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